안녕하십니까. 서남의 코믹 한국사 서남 주종명입니다. 오늘은 27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여와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주몽이 부여에서 탈출하여 절본 지역에서 고구려를 건국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서 고구려의 고주몽의 아들이었던 비류와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와 백제를 건국하는 백제 건국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유사라는 책은 이런 대선사가 고려 사람이긴 하지만 주로 경상도에 살았기 때문에 경상도 지역의 중심이었던 과거 신라 위주로 삼국유사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에 관한 이야기는 주로 삼국사기의 내용을 주로 인용하고 있고요. 오히려 삼국사기보다 백제의 기록은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삼국유사에 나오는 백제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건국서 신화에 대한 것만 살펴보면은, 최치호는 변하는 백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고, 봉기, 여기는 삼국사기의 백제 봉기를 이야기합니다. 삼국사기의 백제 봉기에 의하면 온조가 일어난 것은 홍가 4년 갑진년, 우리 연대로 따지면 BC 17년이 됩니다. 갑진년이었으니 동명왕의 세대보다 약 40여 년 뒤의 일이다 라고 되어 있고, 삼국사기를 대부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백제 건국 역사입니다. 온조의 아버지는 추모왕인데, 혹은 주몽이라 부르기도 한다. 북부에서 난리를 피해 졸본으로 왔고, 그 땅의 임금이 왕자가 없고 딸만 셋 있는데 둘째 딸을 고주몽에게 아내로 주었다고 합니다. 왕이 죽고 주몽이 왕위를 계승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비류와 온조였다고 합니다. 두 왕자가 태자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내려와 한 산에 도착하여 부하악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살펴보니 한수 동쪽이 비옥하여 그곳을 도읍으로 삼았는데, 비류는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추홀, 지금은 인천 지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추홀로 가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너무 섭하여서, 땅이 섭하여서 살지 못하고 온조가 세운 하남의 위례성에 왔더니 온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비류는 부끄러워하며 살다가 결국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온조가 하남의 위례성에 도읍을 해서 정한 나라가 원래가 백제가 아니라 십제였다고 합니다. 열십자의 십제라고 했는데, 나중에 홍가 3년 BC 18년에 비류가 미추홀에서 하남 위례성으로 오면서 그 부족을 다 이끌고 왔기 때문에 그때 그 백성들을 합쳐서 마침내 이름을 백제라고 했다. 십제에서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여 백제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부여에서 나왔고 해모수의 자손이기 때문에 성을 해시로 삼았다 하는 것이 삼국유사의 기록인데, 삼국사기하고 다른 건 다 같은데 삼국사기에는 성을 부여로 삼았다.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백제 왕의 성을 부여로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백제 역사를 쭉 보면은 전부 부여성을 쓰는 것으로 봐서는 삼국유사의 해시라고 하는 성은 아니고 부여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삼국사기는 이 삼국유사에 없는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 위에 온조가
그 백제를 십제를 세웠던 그 역사 외에 일설에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추가로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고구려 본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백제의 그 시조는 비류왕이고 그의 아버지 우태는 북부왕 해모수의 자손이다. 어머니 소순호는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로 처음에 그 우태에게 시집 와서 비류와 온조를 낳았다고 하죠. 우태가 죽고 난 뒤 이제 주몽이 졸본으로 와서 이제 왕이 되자 소순호가 왕비로 삼았고 두 아들을 친아들처럼 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몽이 이제 북부에 있을 때 당시 그 예시라는 부인을 맞아서 그 유류 또는 유리를 낳았는데 그 유류가 찾아오니까 태자를 삼았고 이에 이제 비류와 온조가 태자가 왕위에 오르면은 자기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리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주몽이 이제 졸본으로 내려가면서 예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들을 낳거들랑 내가 남긴 물건이 7모가 난 돌 위의 소나무 밑에 감춰졌으니 그것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도록 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 유리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이제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고 어머니 예시에게 이제 묻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요? 하고 물어놓으니까 이제 너희 아버지는 저 남쪽에서 훌륭하게 왕이 되어서 계시는 분인데 7모가 난 돌 위의 소나무 밑에 감춰진 것을 찾아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유리가 산에 가서 7모가 난 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찾다가 신세한탄을 하면서 집에서 앉아 있는데 저춧돌 부근에서 이제 소리가 나길래 문득 저춧돌을 내려다 보니 이 저춧돌이 7모가 나 있더라는 거죠. 그 저춧돌 위에 난 기둥 역시 이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바로 이것을 말하는구나 해서 그 저춧돌과 기둥을 들어서 살펴보니 그 속에서 조각난 칼이 나왔고 그 칼을 들고 옥지, 구추, 도조라는 세 사람의 친구들과 함께 주몽을 찾아 졸본으로 내려옵니다. 주몽왕이, 고주몽왕이 이제 동명성왕이 이 칼족을 받아서 자기가 갖고 있던 칼과 맞춰보니 딱 맞아 떨어지는지라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 유리를 태자로 삼아서 제2대 고구려 제2대 유리명왕이 바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류와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백제를 건국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채원이 원래 말했던 이 백제가 변환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단군 왕건이 처음에 나라를 만들 때는 나라를 고조선을 만들고 그 삼한으로 구분을 해서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 환단곡에 나오는 그 삼한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 왕금이 직접 경영을 했던 지역, 그 왕금성이 있던 지금의 이제 그 중국 조양 일대가 왕금성인데 그 당시 거기가 진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북부여가 되고 고구려가 만들어진 그 지역을 번한, 그 다음에 한반도 남쪽을 만이라고 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치원이 이제 신라 말기 사람인데, 최치원이 살았을 당시에는 그 삼한이 원래의 삼한이 아니라 고조선이 이제 한나라에 밀려서 망하고 저쪽으로 해모수가 북부여를 만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번한이 고구려 이남으로 내려와서 변한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그 마한 역시도 그 쪽으로 들어서 백제의 땅 그쪽으로 그러니까 변한이 있던 그 지역이 아니라 저기 그 부여 공주 쪽으로 내려가는 그게 마한이 되고, 신라의 옛 땅이 이 진한으로 되었다. 다시 말해서 진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진한이었던 손들이 내려와서 진한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가 건국이 되고 다음에는 이제 신라 또는 가야에 대해서 또 우리 건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결과적으로 이 과거 단군 왕금이 차지하고 있었던 삼한, 진한, 번한, 마한이 이렇게 이제 쭈그러드는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중국의 한나라가 강성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春초 전국 시대부터 그 고조선이 이제 위축되기 시작하는데, 그 위축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단군 왕금이 고조선을 세우기 이전에 배달국의 당시에는 치우천왕이 청동기를 개발해서 당시 그 석기 시대에 청동기라는 강력한 무기를 근거로 해서 배달국이 강성했고, 그 배달국의 뒤를 이어서 고조선 역시도 청동기로 무장이 되어 있고 청동기 위주로 싸우다가 서쪽에서 전해진 철기를 무장으로 하게 되는 춘추 전국시대, 그 다음에 이어서 한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철기에 밀려서 고조선이 자꾸 이제 동쪽으로 옮겨가고 마침내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사만이 굳어지는 이런 역사의 변천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조선 당시만 하더라도 청동기로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가 거꾸로 철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청동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인 철기로 무장한 중국 한족에게 밀려서 고조선이 동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조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북부여, 고구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과 대등하게 싸우기 위해서 철기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청동기의 이 번성이 오히려 철기를 받아들이는 게 늦어짐을 해서 중국에 밀린 이러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라의 건국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코믹 한국사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제가 그 서남의 코믹 한국사 외에도 서남이 말하는 한국의 비전이란 유튜브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서남이 말하는 한국의 비전은 우리나라의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한번 제시해 본다는 차원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그 내용도 방대하고 자료가 많이 필요해서 매주 올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그 2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를 올릴 계획입니다. 서남이 말하는 한국의 비전도 많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아직 구독 중이 아니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구독을 이미 하고 계신다면 좋아요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